인사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중등특수 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정조율 선생님이 중등임용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겨 볼까요? 예, 이제 보시면 먼저 선생님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글을 담았습니다. 먼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의 삶을 바꾸는 힘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수교육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값지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존재인 선생님들이 또 이제 공립 임용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마음에 들죠? 예, 그래서 저도 확 와닿더라고요. 이제 한번 또 넘겨서 보시면 간단히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강사죠. 지금 올해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매주마다 좀 결혼식이 있어요. 저희 제자들 결혼하는 거. 그 오전에 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오늘 또 합격 전략 설명이 있어서 가진 못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저희 제자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육아 동지들도 많고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오래됐는데요. 그 오래됐다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임용의 흐름이 변화가 됐는지 빨리 캐치하고 어떻게 보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특강이라든지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구조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게 구조화, 도식화, 마인드맵을 강조를 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운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유아 초등과 중등을 분리해서 실시를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중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초와 중등만의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등만 운영했을 때의 강점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유초와 중등을 분리한다는 거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중등에 특화된 강의를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사실 이 시간에 뭘 공부할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공부하고 오셨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뭘 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기본 이론 전에 우리는 찐초보 베이스 특강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 끈기라고 하는 용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용어고 결국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책에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따라다닐 건데 끝내주는 기본 이론에서 끝내주는 여기의 의미는 최고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끝내준다, 끝낸다라고 하는 마침표.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수에 아니면 이제 내년에 준비하는 분들은 내년에 바로 합격하는 걸 목적으로 끝낸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끈기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넘겨서 보시면 이제 저는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정조율 선생님에게 넘기도록 할 건데 저와 이제 정조율 선택하는 이유라고 했을 때요. 말 그대로 유초는 제가 하고 중등은 정조율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정조율 선생님께서는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중등 특수 전공이시고 그리고 중등 특수 현장에 계시다가 의원 면직하시고 저희가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제자로서 이제 현장에서 저랑 임용고시 강사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중등 특수 전공이고 초수에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면서 이제 잘 선생님들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 임용 대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선생님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1, 2권을 하고 3, 4권을 정조율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유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그리고 정조율 선생님도 이제 학생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 이런 관계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약간은 비중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1권만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 3, 4권은 정조율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1권 같이 다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정조율 선생님은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또 책임지고 계셔서 사실 요즘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혹시 정조율 선생님을 대학교 특강에서 들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2차의 달인, 2차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2차에 지금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1권 시기까지가 2차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등 2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1권까지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유 선생님이 넘겨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조 선생님이 올해 이제 하셨던 끈기 관리반 운영을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관리반인 거죠.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뭐 상담뿐만 아니라 컨설팅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리반에서는 어떤 생활과 멘탈도 있지만 여기 나왔던 어떤 평가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해드리도록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기 전에 더 많은 혜택이 뭐가 있을까라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요. 정규 강의별 종료 후에 끝내기 총괄평가만 하지 말자. 형성평가도 하자라고 해서 형성평가 시험도 있을 것이고 이때 형성평가는 매주 할지 아니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일권 마치고 할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본 결과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머릿속에서는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쓰다 보니까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진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다면 빨리 인출을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성평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중간중간 진행을 하다 보면 진도 점검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루어질 거고 실질적으로 이 총괄평가는 성적을 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1, 2, 3, 4를 쭉 이제 공부를 다 하시고 난 후에 저희가 문항을 다 선정을 해서 만들 거고요. 성적을 쭉 뽑고 그리고 거기서 성적 순위에 따라서 또 해당하는 혜택을 뭘 줄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성적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할 건데 어때요? 벌써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스터디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을 하는데요. 스터디 구성에서 얼마나 또 선생님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컨설팅도 저희가 중간중간 특히 이제 정조윤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면서 다 제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차부터 2차까지 책임지는 건 이제 저와 정조윤 선생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2차의 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1차는 올해도 그렇고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고득점으로 나오는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올해 중등 같은 경우는 A에는 좀 전반적으로 풀기 쉬웠지만 B에는 좀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다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교수님들이 의도하는 의도는 1차보다는 2차에서 많이 차이를 두자. 이게 보편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 10점 넘어도 뒤집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공부하는 기간을 계속 1차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11월 달까지만 공부하고 있대 공부 계획 아니다. 우리는 항상 1월 중순까지가 2차 시험이거든요. 중등은. 그래서 1월 중순까지 선생님들은 체력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건지 철저하게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 합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풀 커리큘럼을 계속 제공해드리고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 연간 패키지에 대한 뭐 액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할인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2차도 다른 강의에서 이제 보면 강의료도 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2차 강의 수강료도 이제 물론 이제 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 가격까지 빠지는 혜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에서 2차까지 쭉 풀 패키지로 들으시면 더 많은 또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전략들로 이제 구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이제 정조윤 선생님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부터는 우리 정조윤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주도록 할 거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조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와, 더 크게 치세요. 네, 이렇게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직강으로도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는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정조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서진 교수님과 함께 중등 특수를 전문으로 1차 하고 있고 2차는 유초중 다 맡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2차 기간이라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또 잠도 많이 못 자고 하지만 이제 또 1차까지도 대비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일단은 공립특수교사 출신이에요. 의원 면직을 하고 이렇게 임용 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렇게 걷게 된 이유도 제가 2차 강사로 먼저 활동을 했었어요. 현직 교사 시절에도 연수원을 통해 가지고 뭐 책도 내고 또 강의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나의 1시간
나의 시간이 이 선생님의 평생 그리고 1년 이상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고 또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한 선생님들, 피드백을 드린 선생님들, 도움을 드린 선생님들은 합격을 하고 달라지는 게 딱 체감이 되니까 마음에 참 위안이 되고 큰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용 강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한 저는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는 동시에 추수로 고득점 합격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의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를 재학 중이다. 뭐 대학원 아니면 육아를 하고 있다. 아니면 기간제를 병행하고 있다. 혹은 뭐 N수인데 뭔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에 맞게 또 저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여러 곳에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 보자면 저에 대해서 아직은 선생님들이 이제 좀 더 친숙하게 또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수강 후기에 대한 내용을 뭐 다른 것들을 조작하거나 뭔가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딱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대로 딱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조이 쌤의 강의는 네모다라고 했을 때 비타민이다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었어요. 어때요? 저를 만나 보니까? 비타민 힘이 나나요? 네, 이제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밝은 성격이고 긍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요소는 단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있어서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은 이제 1 차부터 2 차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 또한 이제 저의 필기법이 있어요. 이 정두희 필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핫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펜 색깔을 다르게 필기를 해 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청킹 같은 것도 따 드리기도 한데 이게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던 것 중에 그냥 한번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핑크색, 다홍색으로 되었던 거는 기출되었던 거예요. 또한 빨간색은 우리가 다 같이 빨간색으로 긋자. 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위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킹을 따 드립니다. 여기에는 교정적 피드백의 유형을 다 외우려면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또 외워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청킹으로 명상 고요 2 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구를 만들어서 "야 이 반은 아침마다 명상을 하니까 참 고요하네."라고 해 가지고 명상 고요 2반 이런 거를 만들어 드리고요. 또한 다른 것을 또 예시로 들어 드리자면 이거는 사전과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영역들을 암기를 다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기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기출이 되었다는 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다 따 드립니다. 어떻게? 조이 작업 의자 사라고 해 가지고 조이 쌤이 작업용 의자를 샀다. 작업을 할 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킹을 따 드리니까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만나 보면은 저의 강의를 듣고 아니면 선생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걸로 이제 선생님들이 암호처럼 얘기해요. "선생님 저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조이 작업 의자 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명상 고요 2 반이요 쌤." 하면서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따 드렸던 청킹들을 정말 1년 내내 그것을 기반으로 암기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해서 이런 내용들 저의 필기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한 1 차부터 2 차까지 함께 한다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1차 시험 합격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2차 얘기하면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마음이 복잡할 수 있겠는데요. 막상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혼자가 된 기분이 들 거예요. 또한 '내가 이제 앞으로 2차 시험 어떻게 준비하지 당장에?' 라고 했을 때 그런 막막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재미있는 청킹과 꼼꼼한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자료에 대한 찬사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좀 이제 뭔가 정말 꼼꼼한 성격이어 가지고 자료에 대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자료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저는 좀 유의미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중특화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유초등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중특으로 변형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아주 따끈따끈한 2026 학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 이거 제가 그냥 띄워 놓는 거예요. 네. 그 기출 문제를 제가 중특에 맞게 찝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곧 일주일 뒤에 시험장 들어가셔야 될 텐데 유초에서 이런 거 나왔으니까 중등의 시선으로는 이렇게 보세요라고 했던 이런 자료들도 제가 다 만들어서 특강을 했었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좋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저 역시도 합격이 굉장히 간절했던 수험생이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끈기 활동지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조차도 일단은 힘들잖아요. 또 많이 지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한 중특의 경우에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언가 선생님들이 움직여 보지 않고 내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배웠던 지식들이 다 휘발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끈기 활동지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여기에 선생님들끼리 함께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을 바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도중에 잠깐 강의를 멈추고 혹은 인강 선생님들은 잠깐 강의를 중단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말 풀으셨나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직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순회를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끈기 활동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단계별로 이제 계산을 해본다거나 함께 이렇게 도출을 해보는 결론을 도출을 해보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서 이게 또 정말 선생님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직의 경우에는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저는 이런 끈기 활동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저는 현장 교사 출신으로 현직 교사 출신으로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시 기반이나 아니면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또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동기도 많이 높아지고 기억에 더 많이 잘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9페이지로 가시면요. 스터디를 점검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도 해봤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터디하는 것도 함께 봐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컨설팅을 계속 해드립니다. 또한 개별 상담 컨설팅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설명회에 직강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컨설팅을 잠깐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한 흔적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흔적이 있나요? 흔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번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또 개별 컨설팅이 들어간다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자, 다음은 친밀한 분위기를 선생님들이 강점을 뽑아주셨어요. 저의 강의는 재미있고 또 친밀하고 관계성이 좋다라고 하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힘든 수험 생활에서 이제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이 매직이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많이들 쓰시는데요. 조이 매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이쌤의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렵다.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 훨씬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하는 것들을 1차에서도 느꼈고 2차에서도 느끼는 이 표현을 선생님들은 조이 매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웃는 자가 진짜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조이 매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재밌는 예시들 해가지고 1차 때도 제가 예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제가 뭐 성대모사를 하기도 하고 뭐 아이들을 좀 따라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드리기도 해가지고 거의 제 거 수업 시간에 저희 강의 시간에는 조는 분이 없어요. 예, 저는 이게 저의 큰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졸면 제가 그분만 빤히 봐요. 그만 빤히 보고 아니면 이렇게 나가라. 그러니까 뒤로 나가라. 뒤로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저의 수업 시간은 거의 조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는 예측할 수 없는 트렌디한 문제를 낸다라고 많이들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이번에 모의고사를 제가 냈을 때, 뭐 또 문제풀이반에서 문제를 냈을 때 굉장히 핫했습니다. 조이쌤 문제는 굉장히 새롭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유형이다라고 했던 이런 것들 덕분에 많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트렌디한 문제 덕분에 이게 정말 선생님들이
이번에 여기 있는데요. "이번 문제가 조이쌤이 내신 유형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후기에 있었어요. "이번 시험에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조이쌤이 내신 문제 유형과 좀 비슷하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이런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낼 거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저의 여러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저의 경험 팁들을 많이 드릴 거니까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도 이야기를 할 거고 또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임용 준비에 대한 첫 발자국을 뗄 시간입니다. 한번 이제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합격자 노하우 활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여기 QR코드를 찍어 보시면은 저희의 다음 카페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합격 수기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게시되어 있는 최종 합격자 영상 특강들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찾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초수생이다. 아니면 내가 뭔가 육아 병행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케이스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셨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기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공통된 키워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저희들이 다 강조하는 것과도 같아요. 도식화, 기출문제, 인출, 그다음 뭐 스터디, 개인 공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의 이런 공통점을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은 나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많이 헤매시는 이유가 처음부터 나만의 전략을 막 수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내가 소스가 없고 미천이 없는데 될까요? 아니에요. 일단 나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스를 이제 수립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설정이 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은요. 이제 한국사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네요. 14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이제 3급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은 선생님들이 혹시나 이제 이 강의를 보신 다음에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시험 일정까지 제가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네. 제가 이제 저의 성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 드릴 수 있으니까. 해서 한국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이런 일정까지도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뭐 1 월에 보시고 최대한 이제 빨리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후반부로 갈수록 선생님들 마음이 급해지고 공부할 양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자, 다음은 16페이지를 가면요. 임용 1차 시험에 대한 배점이 나와 있어요. 지금 교육학부터 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꽈락 피하기 그다음에 꽈락 피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점 이상 중에 8점 이상을 획득해야 교육학, 그다음은 전공 같은 경우에는 32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20점이고 또 특학 같은 경우에는 80점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고요. 이제 뒤쪽에 보시면 그 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커트라인이 100점이 절대 아니에요. 해서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일단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한 전공은 A, B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전공 A형과 B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17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전공 A형과 B형의 차이는요. 이제 단답형,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이 A형이 좀 더 많고 그다음 B형은 대부분 다 서술식이에요. 즉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B형이 더 많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쓸 게 더 많으니까. 근데 또 반면에 A형이 또 어렵고 B형이 좀 더 간단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B형이 쓸 것이 더 많다, 서술식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이 더 많다. 제가 뭐 설명회에서 필기 같은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쓰시는 것 같아서 "서술 많을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은 중등 1차 임용시험 기출문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요. 여기 QR코드를 또 찍어 보시면 기출문제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기출문제는 알겠는데요. 그럼 답은 어딨어요? 라고 물어보시죠.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답은요. 비공개예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저희 거 기출문제집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의 답안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근거한 답안들을 이제 예시 답안들, 모범 답안들을 이렇게 넣어 놓게 되는 건데요. 정답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강사님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비공개라서. 네, 무튼 이렇게 정답을 확인할 수도 없고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임용 1차 시험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역이 굉장히 많죠. 또한 이제 여기에서는 점자 관련 이런 것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넘어가서 이제 분야를 봐볼게요. 20페이지를 가면은 교육학이 몇 점이라 했어요? 20점. 그다음은 특수교육학은 80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특수교육학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의 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시험 배점에 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라고 해서 특수교육학을 정가운데로 하여서 가장 메인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21페이지에 가면은 시기별 흐름이 있어요. TO라고 하는 거, TO 몇 명이 떴대. 아니면 TO를 몇 명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모집 인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을 확인해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이제 시험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시기에도 저는 선생님들이랑 많은 상담을 해요. 정말 밤 늦게까지 남아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요. 지역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겠죠. 내가 뭐 1-2 년만 하다가 지역을 바로 바꾸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또 어쩌면 평생 그곳에 있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그럼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2차 시험에 대한 시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2차 시험. 2차 시험은요. 시행이 다 달라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 건지 또 그 해에 따른 TO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돼서 저는 이때 응시 지역을 선택할 때도 진짜 전화도 많이 하고 그다음은 상담도 많이 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1차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다음에 2차 시험을 응시하는 흐름까지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뭐다? 우리는 2차 시험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은 22페이지예요.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곧 납니다. 12월 26일 금요일에 나는데 그래서 우리 중특 선생님들 보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꼭 소원 빌어요." 하면서 제가 맨날 이러는데 아니 전에 내주던지 왜 화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 전에 내주던지 하면 좋았을 텐데 무튼 26일 날 납니다. 그다음은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2차 시험에 대한 영역이라고 해서 23쪽입니다. 2차 시험은 수업 실현, 그다음에 경기도는 자기 성장 속에서 수업 설계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지도안 작성을 하는 지역 심층 면접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업 설계로 시행이 바뀌어서 많이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초중을 다 임용 2 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초에서는 수업 설계를 이미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또 저는 그 합격을 도운 경험들도 있어서 그 경험들을 녹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이제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이제 24페이지로 가서 시기별 임용 준비 전략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거고 상반기 끝나고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했어요. 자, 임용 관련 용어 정리라고 해 가지고 강론이 있습니다. 이제 강론, 뭐 신강론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게 될 건데요. 강론이라고 한다면은 대학교 학부 공부 시에 사용하는 두꺼운 책 해서 대학교 때 가지고 다니기 힘들지 않았어요? 막 가방끈 막 팽팽하고 끊어질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런 강론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 거 말고 강론을 가져와서 강의 들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의 강론으로만 우리 임용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영역이라고 하면 정서행동 장애, 예를 들어 뭐 자폐성 장애 여러 가지 장애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거의 한 3-4권 정도가 이제 짜집기 되어서 나오는 혹은 하나의 파트에서는 이 강론 아니면 이 파트에선 이 강론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문제더라도 여러 가지 강론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비효율적이고요. 오히려 그 강론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하나하나를 사는 것들이. 그래서 일단 내가 강론이 있다면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 저희의 1-3월 사용 교재를 이게 이 많은 수많은 강론들을 정리해 놓은 거, 임용의 흐름대로 정리해 둔 것을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론들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 이론서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미 강론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참고서 정도로만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 이 강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 강론에 이게 많이 출제된다고 하네? 나는 이 강론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서브노트라고 하는 표현을 쓸 텐데요. 서브노트는 장애 영역별로 정리된 노트나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수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저희가 나눠드리는 도식화 자료에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서브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은 단권화라고 하는 건데요. 단권화, 단 하나의 권으로 합치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또 위에서 봤던 이런 강론들 있죠. 이 강론들이 또 신강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강론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많은 강론들을 다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서머리하여서 특강을 합니다. 그럼 그 특강 자료들을 내가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놔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때 내가 뭔가 이 자료 저 자료 하면서 막 이렇게 볼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걸 또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이런 단권화 과정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아니면 복사를 해서 아니면 여기처럼 뭔가 그냥 포스트잇을 붙여서 등등으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기출 분석인데요.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출된 문제를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 푸는 과정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으로 개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는 걸 뭐라 한다?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떠한 정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구조화된 필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바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변형.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기출문제만 딱 보면은 답을 알아요. 기출문제 답을 외워버립니다. 오케이, 이거 답 뭐, 오케이, 이거 답 뭐, 이거 3,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외우게 돼요. 계산을 안 했는데도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기출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은 무관단서. 내가 문제 푸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외우게 돼요. 얘 이름 민수였는데 민수. 얘 3살, 3살. 얘 5살. 얘 몇 학년 몇 반. 얘 사랑 특사 이런 걸 외우게 돼요. 예. 이 공룡 그림 왜 빠져 있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외우게 돼서요. 이제 어떻게 좀 변형을 해 나가셔야 돼요. 기출문제 기반으로 조금 변형의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연도들이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연도들이 써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제가 적중했던 문제네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좋게 한 10문제는 넘네요. 이 10문제 넘는 것들을 변형을 해서 짜집기를 해서 어떻게 하나의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하나의 문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좀 문항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한 10개 넘는 문제를 어떻게 딱 하나의 문제로 변형해서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모의고사에서도 적중을 많이 했지만 이 문제풀이반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요소들을 챙겼기 때문에 문풀반에서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반 이제 변형 연습을 하는 거. 다음은 모의고사 반이에요. 전 영역을 혼합하여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실전, 실제 시험지가 아니라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싱크로율이 정말 높고, 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제 거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트렌디한 문제, 신유형들이 많았다라고 해서 또 엄청 긴 문제들도 많아서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시간 부족하지 않았던 분들이 제 거 문제를 풀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전 연습하려고 그런 거예요. 실전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석차가 선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뭐 정조이 매니저부터 뭐 조이쌤, 미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진짜 하세요. 해서 이런 닉네임들로 석차가 선출이 됩니다. 어쨌든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의 차이는 문제풀이반은 장애 영역별로 접근을 하는데 모의고사반은요. 전 영역을 어떻게 혼합을 해요. 다 섞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다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0페이지로 가면은요. 상반기 이론 부분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찐 초보. 나는 학부 때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스스로 뭔가 반성을 해 봤을 때 나는 학부 때 뭔가 임용을 공부할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불현듯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 나는 앞으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3학년, 2학년, 3학년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끈기 찐 초보 베이스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임용 공부를 하기 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 강의를 준비를 해 놨고요. 다음은 이제 1-3월에는 이렇게 뼈다귀가 되어 있어요. 뼈다귀. 이제 뼈다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건데 내가 이 뼈가 튼튼해야 돼요. 이 뼈가 튼튼해야 살이 착착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월은 기본 이론반, 그다음에 3-6월은 기출 분석 플러스 강론 심화반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중특 선생님들은 강론에서 딱 하나의 강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강론이 합쳐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해에 나왔던 강론들이 새롭게 나오기도 해요, 시험에. 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심화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 중특은. 그래서 이제 중특반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마음껏 심화를 시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이제 상반기 초반부터 분리를 해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마음껏 중특 스타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31페이지를 가면요. 1-3월 기본 이론반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중특 선생님들이 학자 스타일 분들이 좀 계세요. 학자를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임용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임용에서 기출 기반으로 기출 변형 정도를 봐야 되는 거지 정말 학자 스타일대로 뭔가 역사를 공부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학문은 학교에서 하시고 이제 우리는 기출의 흐름대로 가야 된다. 또한 필기도 효율적으로라고 해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의 필기법, 판서법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는 이유들도 제가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할 때도 학교 다닐 때도 매년 장학금을 탔었고 또 이제 임용도 고득점으로 초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이 필기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복습 암기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만의 암기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재미있게 암기를 하는 거 혹은 명상 고유 위반이라고 했던 거 알았죠 아까. 그러면 이 명상하는 그림 이런 거를 막 그려 놓는 거예요. 하면은 이런 게 기억이 나요 나중에. 기억이 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은 도식화 기출문제 살펴보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도식화라고 하는 것들이 뭘까라고 하면 32페이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인드맵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도식화, 뼈대 구조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도식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노량진에서는 특수 교과 중에 서진 교수님이 제일 처음 먼저 도입을 했던 분이세요. 원조세요. 해서 이렇게 도식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는 도식화를 보고 좀 베껴 쓰는 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 뼈대 자체를 외워야 돼요, 선생님들. 이걸 많이들 착각하세요. 이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뼈대 자체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이렇게 기출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여금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거를 암기를 해야 내가 여기에 있는 걸 답을 써야 될지 여기에 있는 걸 답을 써야 될지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또한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거 암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 앞머리, 그 범주를 물어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됐나? 이 도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도식을 외우는 거 지겹도록 할 겁니다. 우리 함께 할 거예요. 다음은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출 문제를 함께 볼 거예요.
기본 이론 반 플러스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바로 기출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이때는 살펴보기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분석은 어차피 우리 분석을 할 때 하잖아요. 이제 기본 이론 반 때는 살펴보는 정도.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오는구먼. 오케이. 내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의 기출이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눈에 익혀두는 거예요. 초면이 아닐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33페이지로 가면은 3, 6월부터는 어떻게 기출 문제는 돌고 돌아요. 기출 문제. 아니 이미 기출되었는데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그대로는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요, 이게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또 정말 광범위한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됐을 때 나침반이 되는 것은 바로 기출 문제예요. 즉, 여기 기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딱지가. 이게 다 별표예요. 기출은 별표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별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출은 곧 뭐다? 별표다. 따라하세요. 별표다. 별표다. 기출은 곧 별표예요. 자, 또한 가장 매끄럽고 명쾌한 문구가 가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진짜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시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강론서 같은 거 읽어봤을 때 두꺼운 책으로 공부했을 때 우리 대학교 때 한번 생각해봐요. 한글로 써 있기는 해요. 이게 한국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 적 많지 않았어요? 분명 이걸 내가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번역을 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의 기출 문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해서 매끄럽고 명쾌한 문구 또한 저는 기출 문제를 하면서 만능 문구 같은 것도 체크를 해드려요. 아 이건 그대로 외우세요. 이 문구는 그대로. 이거는 대표적인 기출 문제니까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거 다 찍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은 시험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개념들 또 현장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34페이지는요. 기출문제 분석하기라고 해가지고요. 분석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저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르고 닳도록 보는 거예요. 시험 전날까지도 보는 것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출에 나왔던 문구, 키워드, 인출, 확장까지도 한꺼번에 연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실 때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강의를 활용하게 된다면 그 많은 양들의 분석을 저희의 시선에서 전문가의 시선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보다 더 효율적이고요. 다음은 기출 문제에서 또 포인트로 잡을 게 뭐냐면 기출을 이제 출제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숨어 있어요. 개념이 이거는 여기가 답은 아니지만 뭔가 지문상에 쏙 숨어 있는 것들. 그거는 몇 년 이내로 꼭 나와요, 시험에. 평가자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년에 이거 낼 거니까 눈에 잘 익혀두세요. 내년에 우리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거 낼 거니까 미리미리 공부해두세요. 라고 힌트를 준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숨어있는 개념까지도 저희는 체크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중특 시험인데 유특, 초특까지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간혹 하세요. 봐야 될까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설렜죠? 안 봐도 된다고 할까 봐 설렜는데 일단은 유아교육 그다음에 일반 초등에 대한 내용은 빼도 돼요. 그럼 빼야죠. 저희 게 아니니까. 대신 특수에 대한 내용들은 봐야 된다라고 해서 특수에 대한 내용들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특 교수님들, 초특 교수님이 중특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중특 교수님들이 유초에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그래서 저는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 다른 타교과 선생님들 있잖아요. 타교과 선생님들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특수 선생님들은 공부할 양이 3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중특, 초특, 유특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공부할 양이 3배나 된다. 우리 특수 선생님들 진짜 대단한 선생님들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저를 만나는 타교과 선생님들께도 무조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자존감, 자신감 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길 걷고 있는 거고 힘든 여정을 함께 떠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35페이지는 기출문제집의 종류가 있어요. 영역별 기출문제집, 그다음에 연도별 기출문제집 이렇게 2개지가 나눠져 있는데 영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그다음에 문제행동,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연도별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제에서도 뭔가 지체장애,
뭐 보완대체 의사소통, 특수교육, 공학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어떤 게 더? 뭔가 '그냥 한 번에 세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근데요. 일단은 왜 저희가 영역별로 끊어 놨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 이거 지체장애 영역이다. 어 이거 보완대체다. 어 이거 지적장애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몰라요. 일단은 영역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의 영역을 이렇게 군데군데 채우잖아요. 그러면 통으로 하기가 쉬워져요. 이해돼요? 하나하나 영역들을 꽉 이렇게 색칠해 나가면 이렇게 색칠을 해요. 색칠해 나가면은 나중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영역별로 먼저 끊어서 공부를 해 놓고 전체로 함께 색칠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불안해하시기도 해요. 막 "3-6월에 뭐 영역별 기출문제집 하는데 연도별 빨리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어떤 걸 색칠을 할 때 부분을 이미 색칠을 해 놓게 된다면 전체가 채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역별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연도별도 잘 할 수 있게 되어요.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36 페이지에서는 상반기 이론 부분에서 서브노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도 봤듯이 서브노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제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봐 드리기도 하는데 컨설팅을 할 때 봐 드리기도 하고 "서브노트 이렇게 해 보시라."라고 추천도 많이 드리는데 뭐 서브노트를 할 거냐 아니면 뒤쪽에 가는 단권화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정해 드릴까요? 제가 정해 드릴까요? 뭐냐면요. 다 달라요. 예. 진짜 다 달라요. 개인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뭔가 수석 합격자는 서브를 만들었대. 아니면 내가 뭐 아는 지인분은 단권화할 때 서브노트 만드는 거 비효율적이래 뭐 등등 하지만요. 다 달라요. 내가 정리를 한 자료, 내가 공을 들인 자료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런 거에 별로 재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내가 이렇게 다 쓰는 게 조금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건하시고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무언가를 좀 공을 들여야 보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서브노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 봐야 돼요, 실험. 내가 어떤 걸 해야 기억에 더 많이 남는지. 내가 힘들어도 좀 서브노트 만들었더니 기억에 잘 나. 그럼 이거 해야 돼요. 내가 서브노트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고 그걸로 암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걸로 가셔야죠, 단권화로. 즉 내가 실험을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형성 평가도 할 것이며 총괄 평가도 할 것이며 무수히 많은 실험의 기회를 줄 거예요. 알겠죠? 또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죽을 때 무덤에 내 서브를 묻어 달라." 이런 것들. 예. "진짜 나는 서브노트 베고 죽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과정이 정말 힘들고 정성이 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다음은 이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중특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자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정리할 새 없이 그냥 오려서 붙인다거나 여기에 껴 넣는다거나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 단권화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저 단권화 했어요."라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데 이만큼 가져와요. 단권화. 무슨 베개장만한 걸 가져오십니다. 그러니까 다 껴 넣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단거나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뚱뚱해지지 않게 그게 너무 뚱뚱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서브노트도 내가 간략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선생님 서브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세요. 예 그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또 나중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 이제 상반기까지 이야기가 이론 중심이에요. 이론 중심. 내가 공부를 듣고 복습을 하고 이론 정리를 하고 단권화나 아니면 이런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들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라고 하는 것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는 개념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기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단권화나 서브노트 대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데 이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걸로도 서진 교수님이랑 대학교 특강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추후 출간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하반기 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반기에는 이제 이론을 이제 쭉쭉 넣었다면 상반기에는 이제 하반기부터가 진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강의를 듣고 필기하고 스터디하고 인출하고 뭐 등등 하겠지만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셔야 돼서 학원에 오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 다들 이제 와 가지고 무언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제 나의 실력을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진짜고요. 이때 많이 늘어요. 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원래는 그 상반기 때까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7-8 월에는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맞는 옷을 입고 그다음은 9, 10, 11 월에는 내가 이게 뭐였죠? 이게 어벤져스고 아이언맨 이거 오케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맞죠? 예. 말 잘했죠. 아무튼 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옷을 입은 다음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건데 7-8 월에는 원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죠. 영역별로 하게 되는 거니까 장애 영역별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모의고사 반에는 어때요? 원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영역이 혼합되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39 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작년에 이제 진행했었던 문제풀이 반 내용을 지금 가져왔어요. 7 월부터 8 월 31 일까지 7-8 월을 아주 뜨겁게 보내게 됩니다. 바로 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요. 상반기 때는 뭐 주로 뭐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목, 토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일 주일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때까지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총록 창체, 장특법에 대한 내용들을 돌려서 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오시면 문제풀이, 문제를 풀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해설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텐데요. 이전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을 재학 중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생 실습을 가시잖아요. 그때 이후로 또 5 월은 상당히 진짜 힘든 달이에요. 날씨도 쪼끔씩 더워지고 마음도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은지 선생님들이 5 월에 많이들 헤매십니다. 이때 그렇게 교생을 다녀오시고 쪼끔 좀 루즈해지는 시점에 이렇게 문제풀이반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 두시면 타이트하게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풀이반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뭔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다 계속 밀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시험 날까지도 한 바퀴 못 돌리고 가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딱 제한된 시간 안에 이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세워져 있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십니다. 이때가 진짜 많이 는다는 걸 전 진짜 느꼈어요. 선생님들이 그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 스스로 공부를 해 오시고 하는 시간들에서 많이 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중등 특화정 부분을 보면은 이제 총론이 계속 픽스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총론, 총론, 총론 이렇게 되어 있죠? 총론, 총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론을 원래는 이제 1-2주 정도 뭐 1주 안에 총론을 다 외워 오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많이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서 총론을 2 바퀴 정도는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장특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모든 특학과 관련된 영역을 한 바퀴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힘들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또한 이때 문제풀이반에 오시게 되면은 기출 변형 문제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돼요.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첨삭을 해 드립니다. 여기는 굿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제가 첨삭에 대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문제풀이반부터 일단 첨삭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큰 메리트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음은 이제 하반기에는 9, 10, 11 월에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는 2 주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2 주에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지금 직강을 이제 뭔가 하반기 말고 이제 상반기에는 너무 멀어 가지고 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이때 하루 정도는 2 주에 한 번이니까 한 5번 정도는 이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한 저희는 진짜 실전처럼 진행을 합니다. 타종부터 이제 책상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감독관 느낌도 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실전처럼 하는데요. 2주 간격으로 연습을 하고 또한 이거 역시도 석차 산출이 된다라고 해서 닉네임으로 산출이 된다고 했어요. 또한 지역도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내가 그중에 순위가 어떤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저희가 모의고사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표본이 형성된다는 것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해설도 진행을 하고요. 또 첨삭에 대한 예시인데요. 첨삭은요. 아까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의 영역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첨삭이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11월에는 우리 중특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중특화 특강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했어요. 뭐냐면 둘째 주 토요일에는 유초특 임용 시험을 보고요. 넷째 주에는 중등특수 임용 시험을 봅니다. 이 중특 선생님들은 정말 이 시간, 이 2주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곳에 선생님들이 막 캐리어를 끌고 와요. 유축특 선생님들이 막 캐리어 끌고 와요. "어디 가?" 물어보면 "나 여행 가." 이러면서 정말 나는 아직 시험이 안 끝났는데 둘째 주에 이미 끝났으니까 이 2 주의 시간이 우리는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또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25원 연도 유아의 피질 시각 장애가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문제였죠? 25 학년도 중등에도 똑같이 피질 시각 장애가 나왔어요. 이렇게 유특의 문제, 초특의 문제가 중특으로 변형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45 페이지 가시면 이거는 제가 중특과 셀프 체크리스트 특강 자료를 그대로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지금 초특에서 이렇게 패그워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패그워드 전략을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는 여기에는 중특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세요. 패그워드 플러스 핵심어 전략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 부분을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뭐가 나왔냐? 핵심어 전략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식입니다. 해서 우리는 중특만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저희는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 저와 서진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할 테니까 중특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유초 기출 정말 따끈따끈한 문제들을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셀프 체크리스트로 하여금 뭔가 제가 이렇게 찝어드리는 강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올해 이게 진짜 반응이 엄청 좋았어 가지고 이게 여기에서도 제가 한번 추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적중 영상 찍을 거긴 한데 6-7 문제는 나왔었거든요. 이 체크리스트 특강에서. 그래서 우리 중특만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총정리 특강, 파이널 특강도 하고 또 저희는 뭐도 한다? 중특화 특강도 한다. 유초 기출 문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것들을 중특의 관점으로 체크를 하는 특강도 한다라고 하는 거 챙기세요. 자, 다음은 이제 끈기 임용이차 책이 있고 저의 책이 또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지스쿨 2 차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 수강생이 제일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특수 수강생이 제일 많고 또 이제 올해는 유초 같은 경우에는 100 명이 넘는 인원이 직강으로 왔었고 또 중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착순으로 금방 이렇게 다 차서 강의실을 꽉 찼었습니다. 즉 저는 1 차부터 2 차까지 정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할 자신이 있고요. 또한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조이쌤이다. 결국에는 조이쌤을 택하게 된다. 다른 강의를 들었다 한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저를 찾게 되고 마지막에는 저에게 오게 돼서 결국엔 조이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일단 제가 정규 강의를 얼마나 수강을 했을 때 할인을 제공할지 이건 제가 계속 학원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분들의 의견 중에는 조인쌤 강의, 서진쌤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만 이렇게 좋은 2차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좀 민원의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만 2차 수강을 가능해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계속 학원이랑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참고를 하시고 다음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1-3월 기본 이론이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노베이스를 해결하기 위한 끈기 찐초보 특강이라고 하는 걸 워밍업 강의를 한다. 다음은 끝내주는 기본 이론 반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기출 살펴보기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또 도식화에 대한 것도 함께 할 거고
또한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반에서는 우리 중특의 경우에는 강론 심화 필수다라고 하는 것들, 기출 분석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근데 이거를 정말 전문가의 관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인 거고요. 또한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계적으로 기출 문제를 외워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변형을 해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하나의 문제로 학습할 수 있는 기출에 대한 변형을 하는 문제풀이반에서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다. 또한 모의고사반에서는 2주에 한 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것이다. 또 2차 대비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특강이 있습니다. 장특법 특강부터 점자 특강, 뭐 기출 키워드 특강이 있는데 제가 장특법 특강에서도 인기가 좀 많았던 게 이런 장특법 특강은 내가 장특법 그 법을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해야 돼서 어렵고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럼 뭐냐? 조이 쌤이 또 청킹 아니면 재밌는 암기법들 막 다 따줘요. 그래서 정말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막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장특법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또한 점차 특강 자료도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저희가 점자를 암기하는 방법들도 이거 제가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마일 표시를 외우세요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다음은 바로바로 문제도 풀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점자 특강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자료를 한번 자랑을 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기출 키워드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서브노트나 아니면 단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또한 신강론 테마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그 신강론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함께 할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답안지 작성 특강까지도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초수였잖아요. 저도 초수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다 알고 있어요. 또한 이제 답안지를 받았을 때 어느 칸에 뭘 적어야 되고 어떻게 찍찍 그으면서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내가 알고 있고 이 수험생이 진짜 열심히 공부한 게 보이는데 답안지를 잘못 써 가지고 키워드를 빠뜨린다거나 아니면 이 일정 기준을 맞추지 않아서 이거를 점수가 깎여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답안지 작성 특강까지도 진행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있는데 교육과정 장특법 같은 강의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도 예시들을 기반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까지 달려와서 Q&A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페이지 아직 이제 2026학년도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합격선을 보시면 여기서 서울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25학년도가 합격선이 높았었죠. 또한 24, 23 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또한 이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내가 응시하고 싶은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한번 보고 계시죠? 네. 어쨌든 지금 경쟁률도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경쟁률도요. 어쨌든 내가 되냐 안 되냐 아니겠어요? 2대 1 이에요. 2대 1. '내 자리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시고 다음은 여기 경쟁률 2026학년도 것도 가져왔는데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외의 질문들을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은 서진 교수님이 함께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자, 언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하면 좋겠어요. 제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만나게 된 이 순간들부터 마음을 결정한 순간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내가 많이 헤매 봐야 돼요. 내가 많이 헤매 보고 내가 이렇게도 공부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봐야 나에게 정말 적절한 건 뭘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지금 4학년 선생님들 혹은 N수생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2, 3학년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저도 1, 2학년 때부터 임용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2학년, 3학년 때부터 임용 공부 미리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결정된 순간부터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응시 지역별로 시험 차이가 1차는 없어요.
근데 2 차는 차이가 있으니까 2 차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2차 싸움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2 차에 대한 시행에 대한 것들 또 관심을 계속 저는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스터디는 꼭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스터디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출 스터디 아니면 뭐 전화 스터디, 인증 스터디, 뭐 기상 스터디, 뭐 장특법 스터디 뭐 정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만나서 해 가지고 대면으로 하는 스터디들도 있고 뭐 캠으로 켜 가지고 계속 캠으로 뭐 아니면 뭐 공부 시간 뭐 열품타 이런 걸로 인증하는 스터디도 많고 정말 많더라고요. 이때요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건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터디를 해 가지고 이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스터디를 했을 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스터디를 하면 효율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스터디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수험 생활은 길어요. 혼자 레이스를 달리게 되면 힘들어요. 해서 함께하는 스터디가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음은 직강, 인강 뭐가 더 나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고 또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 또 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인강에도 안 들어가는 이런 담소, 뭐 농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덜 지루하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또한 직강에 대한 혜택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동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강생 선생님들께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뭐가 더 나은 거는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직강에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인강으로도 충분한 학습도 충분한 혜택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으니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서브노트와 단권화 중에 뭐가 더 좋아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뭐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게 1 번이에요. 내가 뭔가를 정리해야 만들어야만 암기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내가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보다 머릿속을 떠올렸을 때 그 텍스트 인쇄된 활자가 더 기억이 잘 난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내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네. 그 이외의 질문들까지는요. 이제 서진 교수님이 마무리해 주실 거긴 한데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제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시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활동 시간이 앉아만 있으니까요. 뭐 저는 5 킬로 떴어요 선생님. 뭐 6 킬로 떴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 전 이렇게 말해요. "쌤 플러스 5 점이야. 쌤 플러스 7 점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 드려요. 그만큼 내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니까 체력 관리 대신 이런 거 잘 하시는 거. 또한 작은 성공감들을 매일 느껴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앉았어. 내가 오늘 1 권을 끝냈어. 내가 오늘 뭔가를 했어.'라고 하는 성취감을 매일매일 느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수험 생활이 힘들게 돼요. 또한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면은 누구나 다 선생님들을 돕게 될 겁니다. 이러한 운도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테니까 또 정말 이 시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길을 겪어 봤고 제가 걸어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서진 교수님이 이어서 해 주실 거예요. 조희 선생님께서 현장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질문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공통적인 걸 찾았어요. 공통적인 건 소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맘시생이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맘시생, 기간제, 그리고 오랜만에 공부하고 연간 강의했을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다. 그럼 결국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이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잘하기 위한 방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출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합격의 비결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출 문제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때 중등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유초 중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등
공통이지만 우리가 유아에 나왔던 거, 초등에 나왔던 거 푸는 게 아니다. 앞에서 조희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 현장에 있을 때 이 문제, 용어들이 활용될 수 있는 건지, 결국 우리는 출제자 입장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뭐 피질 시각장애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으면 피질 시각장애와 관련된 교수 방법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틀린 것 찾고 바르게 고치는 거. 그러면 그 틀린 것 찾고 바르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로에 들어가는 용어, 뭐 밑줄을 긋고 해당하는 용어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라이트박스라는 어떤 또 우리가 교재교구와 연결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트박스의 용어를 쓴다든지, 그래서 내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가 사고에서 나올 건지, 그리고 뭐 피질 시각장애면 또 다른 시각장애랑 묶어서 공통적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스스로가 계속 사고하는 과정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출하는 7, 8, 90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선택과 집중인데, 그것은 결국 기출문제를 잘 파악하는 거고 푸는 것이 아닌 분석하는 능력들을 기를 때 처음에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오랜 시간은 선생님들이 상반기 해야 되는 거고, 그 상반기에서 그러면 하나를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그럼 선택과 집중할 때 시간이 모자라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요,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쭉 기출을 보면 패턴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용어가 10문제 유처 중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한 문제. 그럼 우선순위를 좀 더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귀찮아요. 그러면 저희 교재 앞에 도식화가 있어요. 그러면 기출의 연도가 유초 중에 어떻게 많이 나왔는지, 출제가 많이 나온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선순위로 선생님들이 순위를 매겨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선택과 집중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초수 합격을 위해서 대학교를 병행하는 거, 이거 이제 조희 선생님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복병인 건 초수이니까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가장 중요히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면 대부분 이제 고비가, 첫 번째 고비가 실습 때문에 오실 거고, 실습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쭉 보니 어느 순간 기말고사가 나오는, 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그냥 마음가짐으로 공부는 5월 달에서 6월 중순까지는 학교 생활 그리고 실습에 열심히 충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진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기말고사가 끝난다는 건 그만큼 7, 8월 강의랑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볼 때요, 밀린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밀린 강의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 파트를 강의를 우리가 실습 때문에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것도 문제풀이, 뭐 기출문제 분석도 들어야 되고 문제걸 너무 부담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통적인 걸 같이 묶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따로 문제풀이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야 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가 시각장애라고 한다면 그 시각장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출을 한번 돌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시각장애 강의를 쭉 한번 완벽하게 본다라고 해요. 보다는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그것을 이제 기출문제 변형된 거랑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밀린 것은 또 그걸 만회할 충분한 7, 8월 기회가 있는데요. 7, 8월 달에 조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나도 모르게 실력이 껑충 뛰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17년 동안 강의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했던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어느 순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뭐 한 번 이거 뭐 간단하게 그날 쓰고 오겠지라고 하지만, 그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많은 에너지, 시간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그 고비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7, 8월에 분명히 성장하는 계기는 눈에 보이게끔 스스로가 느낄 것이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7, 8월에 학교 다니지 않는 시기에 많은 실력을 쌓아놓고, 9월 달부터는 또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다니실 때 많은 과목을 듣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할 시간들이 있을 것인데요. 시간이 없으시면 결국 강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요즘에는 이제 의지하시고, 얘기를 선배들한테 많이 들으면 시키는 것만 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외우세요 하면 외우는 거 외웠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틀린 거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면 오답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틀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초수생들이 합격하는 이유 중에 가장 건 시키는 것만 했어.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외우세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라고 하는 것만 체크했을 때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또 분명히 합격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 줄을 서서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에서 점수를 자르서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100점 만점에서 시작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모두 다 어려우면 모두 다 어려운 시험 안에서 등수를 자르는 거고, 쉬우면 쉬운 데서 줄 세워서 자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저희는 7, 8월 때부터 본격적인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해드렸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도 수업의 실수가 줄어드니까 그 해당하는 상반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하고 하라는 것만 분명히 외우면 합격할 수 있다. 누구나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 이고요. 그다음에 맘시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너무 결혼하는 제자들도 많고 결혼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어요. 자녀가 2명이고 이 동생이라고 해야 되죠. 후배이기도 하고 동생은요. 10년 있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이자 이제 동생이자 후배이자 그런데 그 지역은 한두 명, 2명 정도만 뽑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수석을 한 거예요. 수석을. 그래서 애 2명 키우고 일도 했었어요. 그때 기간제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남편분이 교회 일을 하셔서 그것도 이제 주말마다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언제 공부했어?라고 했더니 새벽에 했대요. 애들 다 재우고 2시부터.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그걸 다 견디서 해서 왜 그럴까요? 간절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전체 수석을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너무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맘시생이라든지 기간제 병양 역시 이것도 학교 쓰기 보면 다 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면 그 간절함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것이 결국은 또 처음에 얘기했던 기출만 봤어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서 하라는 것만 기출만 열심히 봤고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알 때까지 파고들었어.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병행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2시에서 5시까지 했을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그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더 많은 시간에 할애해서 공부할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해서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오랜 시간 만에 임용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는 거니까 똑같이 이제 기출과 관련된 부분 열심히 또 봐라. 합격 쓰기 봐라. 자, 연간 강의, 수강시, 시간 배분 등이 고민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연간 강의가 초수이냐, 재수이냐, 아니면 극이순양이냐 약간씩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초수생 선생님들은 특수교육학의 비중을 좀 많이 둘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학은 20점 만점이고 특학은 80점 만점이다 보니까 2대 8인데 이 특히 교육학이 또 적게 나온다고 해서 이걸 놓으시면 나중에 교육학에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대 8이지만 특수교육학의 실력을 많이 늘리시고 7대 3 이런 식으로 좀 비중을 중간중간 고려하면서 공부하시면 시간 배분 등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공부 능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의만 듣다가 선생님들이 또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또 고민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강의 듣는 게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안 듣고 혼자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강의 한번 1, 3월에 들었던 거 4, 5, 6 또 다시 나 혼자 하기는 시간이 방향을 잘 못 잡으면 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이때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도식화를 다시 한번 똑같이 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배웠던 기출에서 그전에는 안 보였던 지문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뭔가 좀 다르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합격의 비결은 복습의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중련힘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끝까지 복습하셔야 되고요. 복습해도 그날은 싸그리 사라지는 게 임용이다. 그럼에도 또 복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오히려 복습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큰 틀 안에서 먼저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조희 선생님과 제가 또 내년에도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할 거니까 그리고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여기 있는 공부 선생님들이 다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